예, 안녕하세요. 일반인의 건강한 운동 일권운입니다. 예, 오늘 할 얘기는 또 그 지난 시간에 운동 자세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일반인 초심자들은 그거랑 연결돼서 하는 얘기니까는 그 앞에 걸 보시고 한번 같이 보시는 걸 전 추천을 해요. 예, 일단 계속 그 본론 얘기하자면은 연결된 이야기인데 사실은 저는 좀 다양한 운동을 좀 했어요. 보디 빌딩을 그렇게 심도 있게 하진 않았고 그냥 또 체험만 해본 수준인데 저는 원래는 무술 같은 걸 했어요. 이렇게 뭐 격투기라던가 그런 거를 좀 이것저것 많이 했었고, 또 운동을 좀 좋아했다 보니까는 다양한 타입의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그 뭐 파쿠르 같은 것도 조금 해보고, 뭐 기계체조 같은 것도 좀 해보고, 뭐 크로스핏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실제 친구들 중에서도 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렇게 교류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중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무술하시는 분들이나 뭐 크로스피터들 뭐 이렇게 파워리프터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운동을 이론을 설명할 때 보디빌딩의 관점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운동 역학, 모든 운동의 종목, 그 운동이 보디빌딩이 아닌 운동이란 행위 그 자체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뭐 보디빌딩을 보통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분들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저 보디빌딩이랑 운동 저도 좋아해요. 저도 틈틈이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종사자들이라기보다는 취미로 좀 했다가 나름 경력이 좀 되면서 나름 주관이 좀 생기신 이제 일반인 분들이 뭐 태클을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서 태클 거는 경우는 종사자나 선수 고수분들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지금 해명 아닌 해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보디빌딩 하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서 그래서 자세라는 것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앞서 설명한 영상에서 그 자세라는 거는 크로스핏 관점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건데 전 크로스핏이랑 운동 굉장히 좋아해요. 그거 근데 가끔 보면은 뭐 보디빌딩 쪽에 심취하신 그러니까 선수분들이나 종사자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심취하신 좀 얕게 좀 경험 쌓으신 일반인 분들 중에서 뭐 심지어 어떤 페북 페이지에서는 뭐 거론은 하지 않을게요. 무슨 뭐 단속반 뭐 이런 페이지에서 무슨 뭐 3대 운동 뭐 300 이하는 뭐 크로스핏 전형 뭐 이런 식으로 크로스핏을 비하하고 막 이런 단어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앞선 영상에서 자세에 관련된 그런 크로스핏의 견해를 어느 정도 이용해서 쓴 거예요. 저는 크로스핏 같은 스타일에 약간 어떻게 보면 보디빌딩 입장에서는 뭐 고립이라든가 타켓 부위 자극 같은 거 막 개나 줘버리고 그냥 막 무식하게 들이대 반동 쓰면서 반복하는 그런 운동으로 보일 수도 있겠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비하하는 분들의 글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제 생각에서는 오히려 저는 그거를 타켓 부위의 자극이나 고립을 개나 줘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고리타분하게 뭐 우리는 기능성 운동이다 그런 얘기도 지금은 하지 않을게요. 그냥 제 기준에서 봤을 때 크로스핏 스타일의 그런 운동은 전혀 다른 형태로 다른 방향에서 다른 세세한 근육의 발달까지도 자극을 꾀하는 방식이라 생각을 해요. 좀 어렵게 말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앞서 설명한 그 자세를 그 자세에 관한 얘기를 보디빌딩식으로 설명하자면은 보디빌딩식에서 말하는 그 자세는 사실은 타깃 부위 자극에 집중된 그런 이론이 맞고요. 더 좀 세세하게 말하자면은 보디빌딩 심사에서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위를 자극하고 키우는 위주로 고안된 거예요, 사실. 그게 보디빌딩식 자세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보디빌딩이란 종목에서 우승을 해야 되는 산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아니, 농구 대회에서 축구 연습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축구 연습하면 하체 근육에 뭐 도움이 돼서 뭐 이렇게 드리블 잘하고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아니 농구 선수가 농구 연습을 해야지 도움이 좀 될 것 같다고 축구 연습을 하진 않잖아요. 보디빌딩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빌딩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라 어느 종목이든 마찬가지예요. 프로가 되고 시합을 나가게 되면은 극단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가 튜토에서 얘기했죠. 보디빌딩도 육체 미를 겨루는 대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미적으로 심사위원들한테 어필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위를 자극하고 그것도 돋보이게 하는 식으로 운동이 고안되고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보디빌딩은 웨이트 리프팅에서 시작해서 그쪽으로 발전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크로스핏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크로스핏은 반대죠. 뭐 몸매를 보여주는 그런 대회를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체 능력을 겨루는 거잖아요. 복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예를 들어서 보디빌딩식 풀업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등을 끝까지 수축하고 뭐하고 등만 쓰고 뭐 보통 이렇게 하죠. PT 가르칠 때도. 근데 크로스핏 같은 경우도 크로스핏도 물론 주기화에 따라 이렇게 해요. 크로스핏도 스트렝스 방식이라든가 보디빌딩처럼 엄격한 자세로 네거티브까지 하면서 하는 방법도 쓰는데, 이건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그냥 보편적인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크로스핏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반동 쓰는 그런 풀업을 하게 되면은 특정 관점에만 목적을 두고 심취한 사람들, 여기서도 예를 그냥 보디빌딩으로 들게요. 예를 단지 드는 것 뿐이에요. 아, 쟤네들 이거 등 근육 자극 다 풀리고 하나도 안 먹고 네거티브도 제대로 안 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앞서 말한 대로 뭐 크로스핏은 기능성 운동이다, 그런 뭐 뻔한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기능성 고려하지 않는 운동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저 그 말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지금 여기서 얘기하진 않을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 크로스핏식 풀업을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아, 여기 견갑대 쪽, 요 밑에 쪽 하면 전 자극이 잘 오더라고요. 그리고 움직일 때 전완에 힘이 들어가면서 깊이 올라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디빌딩 방식에서 자주 쓰지 않는 여기 뭐 견갑 밑쪽이라든가 이렇게 밀어내면서 올라갈 때 여기 손목 쪽이라든가 이쪽 근육이라든가, 아, 이쪽도 함께 이쪽을 단련하는 방식의 풀업이구나. 저는 변형 풀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 부위들을 강화하고 단련하기 매우 좋은 방식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보디빌딩으로 치면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와 디클라인 벤치프레스는 다르잖아요. 같은 흉근을 자극하는 벤치프레스라고 해도 저는 크로스핏 방식의 풀업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로스핏 방식의 풀업을 지금도 주기적으로 해요. 그 방식의 풀업도 필요하다고 하고 효과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좋다, 괜찮다 정도가 아니죠. 보디빌딩식 풀업과는 전혀 다른 자극을 주고 다른 이점을 가져다 주는 방식이라고 해서 계획을 짜놓고서 메인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이게 왜 그 초심자분들 자세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에 연관돼서 하냐고 하면은, 사실은 보디빌딩 시합 나갈 거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은. 근데 시합을 준비하고 보디빌더를 꿈꾸시는 분들은 이 내용 다 무시하셔도 돼요, 앞에 거랑 이거. 근데 저는 그냥 회사 다니면서 튜토에서 말한 대로 뭐 여자친구한테 뭐 몸 좀 자랑하고 싶고 친구들한테 팔뚝 좀 자랑하고 싶고 하는 전형적인 그냥 일반인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선수 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고른 발달이 필요해요. 나중에 어느 레벨을 넘어가게 되면은 또 보디빌딩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근육만 가지고는 또 어느 동작의 중량이 올라가고 개수를 늘려주고 한계가 오기도 해요. 작은 부수적인 근육들의 발달도 필요를 요구하게 돼요, 어느 정도 레벨에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전 초심자분들이 뭐 다소 반동을 쓰거나 전 시간에 말한 대로 자세가 너무 심각하게 동떨어지거나 위험한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런 반동을 쓰는 방식도 어떻게 보면은 크로스핏에서 추구하는 장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운동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서 접근하시면은 굉장히 심플해져요. 내가 풀업을 반동을 쓰면서 한다. 아까 제가 말한 뭐 여기라든가 뭐 이런데 전체적으로 보디빌딩 풀업에서 쓰지 않는 근육을 쓰면서 방식으로 쓰면서
발달시킨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또 그런 방식으로 후면이 발달하게 되면은 원한다면은 보디빌딩 방식 풀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 반동 방식으로도 못할 때보다 더 적응이 됐기 때문에 진정 속도가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가 아니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초심자분들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의 본질은 그 자세, 그거보다는 너무 보디빌딩식 기준의 운동만 추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사실 하고자 앞에 이렇게 좀 약간 두서없이 또 깔아놨는데, 초심자들은 운동을 다양하게 해보세요. 보디빌딩 방식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은 보디빌딩 방식 운동 하나만 하게 되면은 결국 발달하는 패턴이라든가 그 스타일은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보디빌딩 쪽의 선수가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 부분에서 극단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반동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이죠, 많이. 근데 그걸 저는 약간 보디빌딩 쪽에 너무 심취한 일부 분들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빌딩 종목에서는 반동이라는 게 기피해야 되고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게 맞지만은, 이거를 반동이란 단어를 크로스핏과 같은 기능성 운동 종목에서 한번 해석을 하면 어떤 게 되는 줄 아세요? 신체의 자연스러운 동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반동이라는 거는 신체가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자연스러운 운동이에요. 보디빌딩은 그와 반대로 육체 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원하는 특정 부위를 고립하기 위해서 인체의 자연스러운 동작을 일부러 기술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걸 고립이라고 하죠. 그걸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디빌딩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종목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일반인은 보디빌딩 관점에만 심취해가지고 크로스핏 쪽에서 쓰는 거는 반동, 저건 해약한 운동이다. 이런 관점 가지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보디빌더 분들이 그렇게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프로 선수도 그쪽으로 극단적으로 가시고 점수와 결과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 분들이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크로스핏 방식은 저렇게 인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추구하는 능력을 더 상상시키네? 저거에서 장점만 한번 빼와볼까? 역도는 또 신체 밸런스랑 저런 유연성, 과학적인 동작, 저런 게 있네? 빼와볼까? 파워리프팅은, 스트렝스 근력 훈련, 나도 힘 좀 키워볼까? 빼오는 거예요. 일반인의 보디빌딩은 이게 사실은 제 페이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예요. 일반인의 건강한 운동은 웨이트 리프팅만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뭐 농구도 모두 스포츠도 괜찮아요. 저도 파쿠르랑 무술 해요. 모든 신체를 활용하는 종목에서 장점만 쪽쪽쪽쪽 빼와가지고 일반인이 추구하는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그래프가 높은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그 상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제가 이 채널이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적이고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 설명한 동영상에서 그 자세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게 페이스북 글로 썼을 때도 그 많은 보디빌딩식 운동 추종자 분들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사실 공격도 많이 받았어요. 대부분 오해를 하시는 건데, 영상 글이라는 매체에서는 해명할 기회가 뉘앙스 전달이 안 돼서 힘들었지만은 영상이라는 매체는 그게 되니까 지금 또 해명 아닌 해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보디빌딩 뭐 꿈꾸시는 꿈나무 분들이나 종사자분들은 이 내용 저 하나도 해당 안 되는 거니까는 뭐 들으실 필요 없는 거고, 일반인 분들에 한해서 자기 스스로의 운동에 관한 시각을 어느 특정 종목에 가두지 말고, 보디빌딩, 크로스핏도 마찬가지예요. 크로스핏, 뭐 파워리프팅, 어느 한 분야에 너무 일반인은 과도하게 심취해서 숭배하는 지경까지는 가지 마시고, 운동이라는 하나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 다양하게 즐기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빌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반동이라 부르는 그것은 해악한 것이 맞지만은 크로스핏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건 인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는 또 다른 명칭으로 불리면서 해악한 것이 되지 않아요. 보디빌딩에서는 또 쓰지 않는 다른 각도와 다른 자세와 다른 패턴으로 다른 근육들을 자극하는 운동이 될 수 있어요. 파워리프팅에서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 완벽한 자세라는 것도 사실은 답이 없는 거예요. 보디빌딩식의 이렇게 흉근을 가두는 벤치프레스가 보디빌딩에서 맞지만은 또 다른 종목에서는 그건 비효율적이고 틀린 자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목적을 찾으시되 초심자 때는 그 자신이 추구하는 근비대라면 보디빌딩식을 택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렇지만은 초심자 시절 때는 비단 그거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앞서 누누이 여러 번 강조했죠. 어쨌든 근비대도 경력이란 게 필요해요. 그 기간 동안 또 근비대를 하려면은 중량을 다룰 수 있는 힘도 필요하고, 유연성이라든가 스쿼트 할 때 뭐 지구력도 필요하겠죠. 심폐 체력도 필요하고, 결국 어느 종목이든 간에 초심자 시절 때는 기초적인 스포츠 능력을 요구해요. 보디빌딩도 마찬가지. 보디빌딩이 미남대회에 가까운 육체미 대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쇳덩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포츠 능력을 필요로 해요. 어느 정도의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심자 시절에는 그런 스포츠 능력을 어느 정도 키워야, 공통적으로 어느 수준까지는 키워야 되는 게 선결 과제이기 때문에 특정 종목을 추구하더라도 초심자 시절 일정 기간 동안은 폭을 넓게 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크로스핏 방식의 운동을 이해하고 할 줄 알고 경험하신 분이 보디빌딩 방식으로 운동을 하시면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랑, 또 정반대로 보디빌딩식 운동을 경험하고 이해하신 분이 크로스핏 방식으로 가는 거나, 또 아니면 크로스핏 방식으로 하다가 스트렝스로 가시는 분들이나, 어느 것을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그쪽 방향에 가는 거는 전에 거 방식을 응용해서 더 자신이 높은 단계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 저거는 그냥 아니야, 저건 나랑 맞잖아,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런 족밥 같은 거, 이런 생각으로 아예 선입견을 갖고 해보지도 않는 건 기본이고, 그쪽 이론과 논리에서도 거부감을 갖고 보지도 않고 비하부터 하시는 분들은 그 방법 안에 갇혀가지고 극단적이게 돼요. 근데 더 웃기죠? 그걸로 차라리 선수라도 되면은, 업계 종사자라도 되면은 할 말 없는데, 고작해야 동네에서 경력 오래된 나중에 아저씨, 뭐 동네 형, 이 정도로 끝난다고 하면은 그거 본인만 손해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운동의 폭을 넓히세요. 앞에 자세에 관한 얘기는 이것과 결합돼서 한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